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1950년 6월 25일) 국민 전체 안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승만은 새벽부터 전쟁 발발의 소식을 듣고 우선 자기 혼자 도망갈 생각부터 했다. 26일 아침 8시 신성모 국방장관이 방송에 나와 국군이 인민군을 물리치고 북진 중에 있다는 담화를 발표한다. 그런데 27일 새벽부터 비상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이승만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열차편으로 이미 몰래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대전 도피에 관해 강연은 물론 국회의원 하물며 육군 본부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승만은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곧 특별 담화를 녹음한다. 27일 밤 9시부터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고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국민과 공무원은 정부 발표를 믿고 동요하지 마십시오. 나 대통령 본인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 거짓말이었다. 중략. 그리고 9.18 서울 수복했을 때 서울에 남아 고생한 무시민들을 구역했다고 죽이고 고문하고 연좌제로 묶어놓았다. 우리는 이러한 이승만을 성스러운 통치자로 모시는 기나긴 정치사적 이념의 굴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김용옥 선생이 그래서 인용했습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이름이 훨씬 정겹습니다. 석탄일, 그러니까 석가탄신일 이런 것보다 훨씬 정겹죠. 그리고 왠지 부처님스럽습니다. 그렇죠. 중생과 함께 도대체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 누구나가 노력을 하면은 수양을 하면 부처처럼 될 수 있다. 그 전에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의 몸을 학대해가면서 찾으려고 했었던 그런 구도의 길. 왕자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만 결국은 사람이 사는 것, 왕자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가난에 허덕이는 생로병사에 허덕이는 그런 백성들, 민중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그리고는 참다운 진리를 찾아서 구도를 하셨던 석가, 샤카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연휴의 마지막이죠. 이렇게 5월 달에 황금 연휴라고 하는 그런 건 참 드물죠? 벌써 며칠째입니까? 그러니까 휴가만 잘 쓰면은 지난주부터 해서 한 6일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휴일의 마지막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요. 그렇게 귀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만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만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과 함께 하셨던 부처님. 오늘 오프닝은 이승만에 대한 거였습니다만 여기에 그 날짜만 좀 바꾸고 그리고 호칭만 좀 바꾸면 이게 선조 얘기랑 똑같죠. 그렇습니다. 평소에 큰소리 떵떵 치면서 권력 유지에만 애를 쓰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백성을 버리고 남나라 도망간 것도 그렇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탄압한 것도 그렇고 전쟁을 위해서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령관들, 의병들을 시기해서 고문하고 죽이고 탄압한 것도 그렇고요. 나라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심지어 전쟁 기간에도요. 그렇습니다. 아주 공통점이 많죠. 여기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글쎄요. 누가 있을까요? 인조 정도. 그분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죠. 이것은 제가 그분들이랑 같이 살아서 생생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료를 통해서 유추해본 그런 것입니다. 자, 세월호에서 제일 먼저 탈출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외신 보도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한 번쯤은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화창한 5월입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어제는 녹음 방송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휴를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어저께 안산에 다녀왔습니다. 안산문화광장에서 촛불 집회 가서 노래 품앗이를 하고 왔죠.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세계 최초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로 기록되는 무디 블루스입니다. 나이틴 화이트 세틴이라고 하는 그런 넘버가 우리나라에서 꽤나 알려졌죠. For My Lady 같은 노래도 있었고요. 퀘스천 같은 음악도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랑 협연하면서 어느 하루를 형상화하는 그런 컨셉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저스틴 헤이워드라고 하는 보컬리스트, 목소리가 좀 부드럽죠. 거기에 데니 레인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는 나중에 폴 맥카트니의 밴드 윙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꽤 오랫동안 폴 맥카트니의 윙스에서 기타를 담당했었죠. 잠시 후에는요, 판소리꾼이자 연극 연출가이신 임진택 선생, 1970년대, 그러니까 유신시대부터 문화운동을 쭉 해오신 임진택 선생 전화로 연결해서 서사치유 연극 상처꽃, 울릉도 1974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지금은 거기서 예술감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거예요.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불쏘시기님, 선조 때는 이순신 장군님이라도 계셔서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환관, 내시, 탐관오리가 판을 치는 상황이네요. 암행어사가 있어야 할 상황에 암행 협박, 암행 조작하다 들키기나 하니 원.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계셨기 때문에 보급로를 끄는 거죠.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것 가장 큰 역할은
왜군을 무찌른 거, 물론 왜군을 무찔렀습니다만 바로 보급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일본은 육전에 강한 그런 병사들,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해전에는 능하지 않았죠. 대포라는 게 없었습니다.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해전에서도 바짝 된 다음에 상대배에 넘어 들어가갖고 단병 접전, 그러니까 백병전을 해서 이렇게 무찌르거나 아니면 근거리에 가서 조총으로, 총으로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형태의 전투를 했죠. 우리가 흔히 그 해적을 테마로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시 조선 수군은 육군, 그러니까 이 육지에 있는 병사들보다 상당히 하대를 받았다고 하죠. 거의 노비 비슷한 이런 취급받을 정도였는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옛날부터 내려둔 대포의 성능을 개량하고, 그리고 일종의 돌격선인 그런 거북선을 정비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주로 전투보다는 수송, 그러니까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은 보급 역할을 하던 그런 그 왜군들의 그 배를 많이 격파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계셨기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 밖에 없었으면 절대로 나라를 못 지키죠. 처음에 일방적으로 몰리던 그런 관군들도 분투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병 아니겠습니까? 의병. 일본은 현소대사, 현소라고 하는 법명을 가진 중 있죠. 예, 스님. 이 겐소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비롯한 첩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여러 곳을 다 탐사하게 했죠. 속속들이 파악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진격하면 되고 풍습은 어떠고 저떠고 뭐 정보전에 능한 거죠. 하지만 단 한 가지 관가한 게 있죠. 바로 조선 사람들이 기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일본은 우두머리만 제거하면 끝이었거든요. 특히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말이죠. 각 지역의 다이묘. 그때는 농민들의 싸움이 아니라 군사들 간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농민들은 저쪽 한쪽에서 전투하는 걸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하죠. 그런데요, 아무튼 적 대장만 항복하거나 적의 대장 목을 베면은 나머지 병사들이나 농민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편이 되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도망갔대. 야, 관찰사도 도망갔대. 아니, 사또도 도망갔대. 그래? 그러면 내 고장은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향토 예비군 정신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예, 조선 사람들이 기지를 잘못 파악했던 게 크나큰 실책이었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 그렇죠. 성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만 계셨다고 하면 절대로 나라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권율, 도원수 다 필요 없죠. 필요 없다기보다도 그분들이 계신 건 훌륭한 일이지만 이름 모를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위에서 아무리 개판을 치더라도 지리멸렬한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역설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불쏘시개님 글 고맙습니다. JJ킴님 올만에 출첵하신다고 했고요. DDT equal 닭대통님 좋은 나라 듣고 파요 하셨군요.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죠. 바보님 아무란식의 락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락은 느끼고 폭은 생각하게 하고 그렇죠. 귀요미 김용민님 참불가 부처님 오신 날이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태춘 음악 신청해 주셨고요. 미친기타님 이화공님 그렇죠. 본인 아들까지 시기했었죠. 그거는 선조나 인조나 똑같았습니다. 광해를 시기했었고 인조는 소현세자 세자 빈까지 독살했다고 하는 그런 유력한 썰이 있죠. 휴일 수고 많으세요 하면서 바보님께서 신청해 주신 무디블루스 음악 들었습니다. 문광님 오셨고요. 꼴통 아이티님 이냐시우님
휘하님, 대범한 찌질이님, 네, 등등 오셨습니다. 와이로님도 오셨고요. 전화 연결했습니다. 연극 연출가이시며 이번에 또 판소리를 하셨고요. 이번에 상처꽃 울릉도 1974의 예술 감독을 하고 계신 임진택 선생 모셨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손병입니다. 예. 오랜만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창작 판소리꾼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상처꽃 울릉도 네. 1974 예술 감독을 맡으셨다고요? 예. 아니, 내가 원래 네. 연극 연출가죠. 창작 판소리 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 네. 연극 연출가인데 나는 이제 연극에서 마당극을 말하자면 창조했다고 할까? 예, 창안했다고 할까? 그리고 이제 마당극 운동을 한 마당극 연출가였죠. 그러셨죠? 70년대에는 원래 연극 예. 연출하시고. 했고, 그다음에 80년대 이후에 창작 판소리를 예. 했고, 네. 그러다가 지금 오랜만에 연극을 하나 다시 이제 예술 감독을 맡았어요. 예술 감독이니까 연출까지도 지휘하는 네.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모티브가 된 게 1974년도에 네. 그 울릉도 사건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그러나 네. 잘 모르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던 건데.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예. 완전 조작이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40년 만에 예. 지난 1월에, 그러니까 1974년에 있었던 일인데 2014년인 작년 1월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40년 전에 네. 울릉도 거점 간첩단 47명 검거라고 이 경향신문 자료 네. 보였습니다만. 네, 그때 경향신문은 지금 경향신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금의 조선일보, 서울신문 그랬는지 몰라요. 어쨌든. 네네. 예. 근데 다른 신문에도 다 크게 났어요. 예. 예, 이 사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말이? 그러니까 1974년이 네네. 그 40년 전 지금 굉장히 격동하던 시절이었어요. 유신 시대가 막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1973년 그 전에 김대중 선생님 그 납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암살을 하려다가 실패를 실패하고. 했죠. 중앙정보부가. 예. 그러고는 1974년 1월에 이제 긴급조치 1호. 그게 뭐냐면 장준하 선생님, 백혜환 선생님 등이 이제 그 유신 헌법 철폐하라 개헌 네네. 청원 운동을 시작을 하니까 긴급조치 1호. 네. 그 다음에 그 같은 1월달에 문인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어요 또. 예. 문인 간첩단 사건. 거기 그 이호철 선생님, 임원영 선생님,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일본에 있는 그 어떤 잡지에다가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간첩으로 모른 거예요. 네. 문인 간첩단 사건. 그리고 3월 15일에 이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는 걸 또 이런 걸 보도 간첩이라고 그러는데요. 보도 간첩이요? 보도를 위해서 간첩을 조작해놓고 그 다음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재판받고 무죄 받아도 그 다음에는 보도가 안 돼요. 이런. 그러니까 보도를 하려고 막 뭘 조작을 했던 건데 실제로 이분들 중에 3분은 사형을 당했고 그 다음에 한 20명은 10년에서 20년 실제로 감옥 생활 다 하다가 이제 나오셔서 나중에 보호관찰 받으시고 이렇게 됐던 사건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1974년 4월 3일에 긴급조치 4호 민청학년 사건. 또 조작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작 사건이고 거기 민청학년을 이제 빨간 덧칠을 하기 위해서 인적당 재건이 사건을 또 거기다 덧칠해갖고 또 조작을 했는데 네. 그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나 그 민청학년 사건도 다 30몇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 옥살이 하셨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는 8분이 바로 그냥 대법원 확정되자마자 저 다음날 새벽에 사형을 당하셨으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법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법살인이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고 이수병 선생, 도예종 선생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 모티브가 된 그러니까 1974년은 정말 그 암흑의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유신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연극화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거 서사 치유 연극이에요.
아, 서사 치유 연극. 예, 예. 치유 연극. 네. 이 작품을 가장 많이 후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가 김근태 전 의원, 네네.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있어요. 예. 숨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숨, 네네. 네,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그리고 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네. 이 신부님들 네네. 모임에서 이 작품을 후원을 지금 해주셨어요. 아. 이거 꼭 같이 하자.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그 김근태 기념치유센터가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제가 거기를 개관하는 날 가서 보니까 울릉도 사건의 피해자들이 거기서 치유를 받고 있었어요. 예. 그시군요. 치유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개 그 치유에는 심리 치유, 또 자연 치유, 그리고 예술 치유 등등이 있는데 예술 치유에도 연극 치유, 미술 치유, 음악 치유, 이제 그런 치유의 여러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연극 치유의 방식을 도입해서 치유 연극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피해받은 당사자분들도 이 연극을 보시면 치유를 받으시고, 관객까지도 함께 치유받고, 그리고 이 피해자분들의 가족들, 그래서 이제 간첩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고 또 서로 그 다음에 추록을 하셔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가족들은 자식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그럼요. 간첩 자식들이라 그러는데. 간첩 자식 그러면 어디 뭐 설 데가 없는 그런 그 깊은 상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깊잖아요. 가족 간에. 그 친척 간에도 안 만나고 지내고 서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다 이제 이런 막 오해.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갖는 트라우마가 엄청난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 상상을 못 하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목격을 하고 치유 연극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연극 연출가였다는 사실도 우리 손병희 선생님께서 모르셨죠? 내가 잘못시대는 했다는 거. 흔히 그러면 연극의 미학, 연극이란 거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고대 이제 서양 연극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부터 미학 이론이 이제 쭉 내려오는데, 소위 카타르시스. 정화라고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연극은 연극을 하고 봄으로써 자기 마음을 씻어내는 어떤 정화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상이 그냥 정화할 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온갖 심신의 병들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연극이 카타르시스 정화를 넘어서 이제는 힐링, 요새는 힐링이란 단어도 너무 진부해졌잖아요. 근데 힐링, 치유를 하는 연극을 통해서 치유하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시대의 미학이 될 수 있겠다. 연극의 미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셨군요. 지금 보니까 그 원작은 노동의 새벽이란 노래를 만들기도 하셨던 그런 전어부도선에 떡 들고 이런 노래를 만들기도 하셨던 전에 작곡가로 활동했던 민중가요 노래. 그 예명은 김용수였지만 본명은 최창남. 어느 게 본명이었는지 내가 잘 몰랐어요. 최창남 씨가 이게 최창남 본명이고, 이분의 원작, 그리고 양정순 극단 길라잡이 대표가 이제 작품을 극본을 썼고요. 연출을 신주쿠 양산박이라고 하면 여기 제일동포 아닙니까? 제일동포. 연출을 맡고. 김수진 씨. 유명한 연출가죠. 아주 실력 있는. 자, 마당극을 하셨던 임진택 선생께서 소위 말하는 신주쿠 양산박은 천막극이라고 하죠. 천막극이고 또 이제 일본의 어떤 현대 연극의 기수이기도 하죠. 이거 색다른 만남이겠는데요. 그러면 연극이 어떤 특징을 부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당극과 현대 연극의 만남. 이 작품이 소재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이제 이와 같은 고문의 피해나 이런 것들 영화로 만들거나 이럴 때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극은 더더군다나 영화보다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 힘이 들면은 실제로 그 치유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마당극적 요소를 가미를 해서 네네. 열어놓고 객관적으로 상황 분석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울어야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겨야 한다는 어떤 자신감도 가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당극적 요소를 넣어서 관객과도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어떤 통쾌한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나는 마당극 연출이 본업인데 네. 신주쿠 양산박의 김수진 씨를 초빙해서 네. 연출을 맡겼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네. 효과가 있어서 지금 구경하고 가신 분들이 내가 원래 목적했던 바에 그런 감흥 같은 것들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많이 확인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저 재판정 장면에 까메오로 출연하시는 매일매일 까메오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네. 이 연극이 아주 제일 큰 웨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예. 우리가 지금 60회 공연을 해요. 4월 3일에 시작해서 이제 5월 말까지 가는데. 대학로의 눈빛 극장이죠. 네, 네. 해화동 로타리 네. 바깥에 있는 눈빛 극장인데. 눈빛 극장. 이 까메오 출연, 가만히 있어. 우리 손병희 선생도 까메오 출연을 하시기로 돼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저는 보니까 거의 마네킹 수준이고요. 그날 저 김창남 선생께서. 네. 예. 우리 노래평론하는 성공회대 교수 김창남 교수가. 예. 까메오, 그러니까 재판장역 까메오를 하는 날 함께 배석 판사로 원창현 선생하고 손병희 선생이 함께 한다 이렇게 저한테 지금 연락이 와 있어요. 아니죠. 그 자료를 보니까 정윤수가 빵꾸 낸 자리를 제가 대신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빵꾸까지는 예, 아닌데도 제가 정윤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게 60회 공연을 매회 다른 그 사회 인사들께서 이제 까메오 특별 출연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특별 출연을. 네. 근데 그 역할은 뭐냐 하면 재심 재판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심 재판장. 예. 현재의. 그럼 네. 재심 재판장은 말하자면 하부부예요. 그래서 네. 재판장 1인과 배석 판사 2인이 있어요. 여기 3인 보니까 1조로 이렇게 예. 구성해가지고 60회 내내 예. 이 까메오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인사들께서. 지금 보니까 함세용 신부님, 인재근 바로 이 김근태 재단 이사장이시며 고 네. 김근태 선생의 부인이시며 국회의원이고 네. 네. 장영달, 이부영, 홍세화, 네. 이해학, 네. 임헌영, 송기인, 정동영, 네. 예. 심지어 이정희. 예. 어제 일요일에는 문성근 배우가 하셨고. 문성근 배우가 특별 출연을 했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고문이신 안충석 선생께서 하시고. 예, 그러니까 여기 네. 까메오 출연하시는 분 중에 신부님들이 한 10분 이상 계시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법률가, 변호사 분들이 10분 이상 계셔요. 예. 이 신부님들은 어차피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함께 후원하고 네. 또, 이 작품 안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 사형수 했던 말씀 같은 게 다 또 나오니까 예. 관심을 깊게 가지고 계신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변호사님들은 대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유학생 조작 간첩 사건이나 이런 여러 조작 간첩 사건의 재판을 직접 담당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신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까메오 출연을 쭉 다 말하자면 조직을 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사치유 연극 바로 본인이 고문 피해자이셨기 때문에 결국은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기려서 만든 김근태 기념치유센터 후원을 하고 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후원을 하는 서사치유 연극 상처꽃 5월 31일까지 대학로의 눈빛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이제 5월 9일 금요일 날 네. 김창남 교수가 재판장을 하는데 네. 우리 손병희 선생하고 원창현 선생이 네네. 배석을 하잖아요. 네. 이날들 저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네. 이날들 다 같이 와주셔야 힘이 되지요.
그렇죠. 예. 예. 그게 마치 우리가 사실 어떤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연극은 일종의 사회적 연극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사회적 연극. 사회적 네. 연극을 하는 거니까 이 연극에도 100석이 200석인데 네. 늘 다 차서 사람들이 더군다나 세월호 지금 이런 참사의 분위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연극은 사실은 같이 함께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이를테면 슬플 때 차이콥스키의 비창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네. 그런 공감을 가질 수가 있는 연극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이거 이겨내야 돼. 이런 세상 바꿔야 돼. 이런 그 자신감을 가지려면 함께 모여줘야지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의 나란히 가잖아도 함께 하시는 분들 그날 오셔서 관람을 하시고 그리고 5월 9일. 5월 9일 저녁 8시 8시. 공연이에요. 네. 네, 보니까 평일 8시고 토요일 3시 7시, 예. 일요일 3시, 예. 월요일 쉬고 예, 그렇습니다. 대학로 눈빛극장 끝나고 예. 같이 해화동 예. 로타리 눈빛극장이에요. 예, 대학로의 끄트머리. 알겠습니다. 지금 예. 도대체 나라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예. 점점 드는 이 시기에 40년 전에 바로 이분의 아버지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일어났었던 말도 안 되는 간첩 조작 사건, 그 피해자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연극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그렇죠. 예, 이 상처것입니다. 작품 주제가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네. 네. 울릉도 1974. 상처꽃. 예, 상처꽃. 네. 야, 그러면은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2009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부산에서 열렸었던 추모제 실황을 보는데 거기에 가수, 젊은 여가수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서는 참 가슴이 복받쳐오름을 느꼈었습니다. 좋은 나라, 좋은 나라. 별로 좋지 않은 나라도 좋으니까 나쁜 나라에서 좀 살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네. 최소한 나쁜 나라에선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네. 좋은 대통령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저 그런 대통령이 통치하는 그저 그런 대통령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거. 이게 참 간절한 소망이 돼버렸어요. 네. 네, 어제 연휴가 시작될 때였나요? 시작되는 그러한 저녁에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이 고장이 났었죠. 추돌한 겁니다. 뒤에 가던 전동차가 앞전동차를 들이받아서 몇십 명이 다쳤죠. 이게 참 세월호의 효과라고 할까요? 뜨끔했었죠. 제발 다친 사람 없어야 될 텐데. 보니까 노후한 전차, 자동 신호체계 미비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문제 사고가 벌어진 다음에 발빠른 대처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상자들 일단 치료를 서울시에서 다 대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달려가서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직접 성수역까지 갔다가 다시 시청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무사한지 몸으로 이렇게 느낀 것이죠. 시장은 어때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대단한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수사학적인 배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조선일보는 고작 한다는 얘기가 사고 벌어진 지 2시간 만에야 출동했다고 하는 무슨 5분 대기조 얘기도 아니고 119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았었습니다. 사고 벌어졌을 때 보고를 받고 먼저 실무라인에 지진을 하고 그리고 출동을 했단 말이죠. 더 이상 깔 게 없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최소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얘기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흠집을 찾아갖고는 까발리려고 하는 이런 못된 작태 옳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일부러 깔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분이 했던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연스럽게 비판이 되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죠. 오늘 2부는 화요일에 고상만 씨와 함께하는 고상만의 수사반장 합니다. 그거 녹음했습니다. 녹음한 거 들어보시고 같이 소통하다가 이따가 제가 엔딩 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2부 넘어갑니다. 국민라디오